오늘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공간으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이곳은 워낙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데요. 수상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이 마구 솟아나는 이번 기묘한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7시 34분에 출발하는 1671 무궁화호를 타야 합니다. 그럼 타는 곳 8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에는 기차 여행의 낭만을 가득 실은 무궁화호가 대기 중이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청량리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수억 년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한반도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확실히 깊은 산속을 뚫고 달리는 열차라 그런지 창밖으로 보이는 장엄한 계곡의 풍경이 참 멋있죠?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1671 무궁화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역사인 추전역을 지났는데요. 약 4시간 30분 동안 기차를 타야 하지만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강원도 열차들보다 기차 밖 풍경이 더 아름다운 노선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해발 855m에 위치한 추전역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신나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4시간 3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 인근인 강원도 신기역에 도착했습니다. 신기면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영동선의 작고 고즈넉한 간이역인데요. 살면서 신기역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둘러보게 되다니 참 신기하네요. 신기면은 삼척시에 있는 모든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행정구역이라 마을 곳곳에서 특유의 고즈넉함과 때묻지 않은 평화로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을 규모와는 다르게 신기면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석회동굴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환선굴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3천만 년 전에 생성된 동굴인데 실제로 가보면 마치 지하에 거대한 산이나 궁전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 신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환선굴 입구 정류장에서 약 12시 50분에 출발하는 70-1번 버스를 타면 환선굴까지 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환선굴도 물론 멋이지만 이곳 신기면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이국적이면서도 기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선굴 입구 버스 정류장 다음 정류장인 신동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에 신기한 문양이 있는 담장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따라가자 이번에는 궁궐처럼 생긴 커다란 입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기한 코끼리 동상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푸른 백두대간의 산세 속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압도적이고 이색적인 비주얼의 종합 문화 공간인 강원 종합박물관입니다. 안쪽에는 약 2만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과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은 총 8개의 대형 실내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 먼저 1번 전시관인 자연서관부터 구경해 볼까요? 자연서관은 말 그대로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고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다양한 화석과 지구를 구성하는 아름다운 광물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수억 년 전의 화석들을 실제로 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무엇보다 전시되어 있는 수집품들의 크기가 정말 커서 이걸 보고 있으면 압도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시실 중앙에 있는 공룡 화석이 정말 크더군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2층에 있는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 전시관은 다양한 나라의 도자기를 전시해 놓은 도자기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도자기, 중국의 도자기, 그리고 일본의 도자기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의 찬란한 도자 문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도자기도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여기 있는 도자기들도 크기가 어찌나 크던지 이해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더군요. 도자기관 다음으로 구경할 전시관은 3층에 있는 금속 공예관입니다. 이곳은 정교하고 세련된 문양을 자랑하는 국내외 다양한 금속 공예품과 옥 공예품을 모아둔 공간입니다. 이곳도 역시 각기 다른 나라의 특이한 공예품들이 가득하네요. 중앙에는 사람 키보다 큰 공예품이 있었는데 전시장 밖으로 나와 있어 기이한 느낌이 한층 더 강화되더군요. 금속공예관 구경을 마친 후에는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빨간색 카펫 주변으로 놓인 석공예품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전시관은 4번 동굴관이네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박물관에 이런 장소가 있어도 되나 싶은 신기한 동굴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1, 2, 3번 전시관에서는 이국적이고 기묘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신기한 장면들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종류석과 석순 등 교과서에서만 봤던 동굴 속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참 신기하죠? 동굴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통유리 안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석들이 나옵니다. 이곳은 5관 종류석관인데요. 일반적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종류석 사이로 특이한 조명이 알록달록한 빛을 밝히고 있어 그저 공간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이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혼자 방문했는데 막상 혼자 이곳을 둘러보려니 살짝 무섭더군요. 그래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묘한 기분을 느끼기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에는 반대편 건물에 있는 6번 전시관 세계종교 민속 목공예관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다른 전시관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왼쪽에는 어디서 이런 물건을 가져왔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신기한 목공예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국지연의의 주요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새겨넣은 조각이 참 신기하더군요. 옆에 있는 계림 이강도 역시 그 모습이 참 신기했는데요. 어떻게 나무를 가지고 이런 커다란 사이즈의 작품을 세세하게 조각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 조각들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또 다른 기이한 목공예품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목공예관 반대편에는 세계의 종교와 민속에 관한 다양한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집한 유물들이 정말 많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전시관인 7번 석동관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이전에 둘러봤던 전시관과 다르게 규모가 작네요.
참고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 강원 종합박물관은 대순진리회 계열의 학교 법인인 대진교육재단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인데요. 저는 무교라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기하고 기묘한 박물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전시품과 인테리어를 통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둘러봤던 전시관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신기한 하이라이트 전시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먼저 8번 전시관인 공룡기념품 전시관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8번) 공룡 전시관을 지나 밖에 있는 또 다른 신기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한국에 이런 기묘한 장소가 있었나 싶은 경이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야외 종류석 및 폭포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실내 1에서 8관 관람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인데요. 고개를 한껏 젖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기암괴석 숲이 시야를 압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구친 종류석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다 그대로 굳어버린 듯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종류석들 사이를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치 외계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신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참고로 강원 종합박물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9,000원인데요. 네이버로 미리 예약을 하면 7,500원에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강원 종합박물관을 넉넉히 둘러보는 데에는 약 1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삼척에 왔다가 정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참고로 박물관 안쪽에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과 카페도 있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 했지만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메뉴들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박물관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신기역으로 돌아가 기차를 타면 됩니다. 참고로 신기역에서 동해방면으로 가는 열차는 하루 5회, 청량리에서 신기로 가는 열차는 제가 아침에 타고 온 1671 무궁화호 한 대밖에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신기면에서의 신기한 경험을 마무리하고 무궁화호에 탑승 후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4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진 이국적이면서도 기묘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신기한 수집품들과 외국에서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경험들까지 이번 주말 강원도 산골짜기 열차에 몸을 싣고
신기면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